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남편한테 화가 났습니다. 말해도 안 듣고 고칠 생각도 없어요. 같이 살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남편 때문에 화나시나요? 부처님은 용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52세 김선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희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어요. 다정하고 살갑고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달라졌어요. 남편은 점점 무심해졌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여보, 저녁 먹자. 응. 대답은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와, 식어. 알았어. 10분 후에야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봤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어? 그냥 보는 거야. 나랑 이야기 좀 해. 뭐? 오늘 뭐 했어? 이랬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답답했어요. 설거지는 항상 선희 씨 몫이었어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 나 피곤해. 나도 피곤해. 당신은 집에 있잖아. 집에 있으면 안 피곤한가요? 선희 씨도 집안일로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선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골프를 갔어요. 나 오늘 골프 가.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친구들이 기다려. 나는 언제 쉬어? 당신은 평일에 쉬잖아. 선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평일에 쉰다고? 집안일이 쉬는 건가요? 나도 주말에 쉬고 싶어. 그럼 쉬어. 누가 집안일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는 기대했어요. 이번엔 뭐 해줄까?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뭔 날인지 알아? 무슨 날?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아, 그랬어? 깜빡했네. 깜빡했다고?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깜빡했다고요? 선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결혼기념일인데? 회식 약속을 먼저 잡았어. 미안.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가정부야?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꽃 사다 줬어. 결혼기념일이라고. 우리 남편은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 레스토랑 예약해놨더라. 엄청 맛있었어. 친구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선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네 남편은 뭐 해줬어?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 가고 혼자 라면 먹었다고 어떻게 말하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선희 씨는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났어요. 여보, 나 약 좀 사다 줘. 지금 나 드라마 보는데. 나 아프다고. 조금 있다가. 1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혼자 약국에 갔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서
이게 남편이야? 약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약 샀어? 응,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남편과 싸웠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아픈데도 약 하나 안 사다 주고 바빴잖아. 드라마 보는 게 바쁜 거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는 소리쳤어요.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참아온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어. 선희 씨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희 씨는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이혼할까?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참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이웃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선희 씨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무심함, 가사 안 돕기, 결혼기념일 잊기. 언니가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래. 참아야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희 씨는 동네 절에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였어요. 법당에 앉아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으면 자신이 괴롭다. 상대를 벌 주려다 자신을 벌 준다. 용서하면 자신이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품고 삽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 화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를 품으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품고 있으면 잘못한 사람은 편하고 화낸 사람만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편도 불완전하고 아내도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평화롭다. 남편이 무심합니까? 그것이 남편의 불완전함입니다. 남편이 가사를 안 돕습니까? 그것도 남편의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세요. 선희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남편을 완벽하게 만들려 했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법문이 끝나고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스님, 남편이 너무 무심해서 힘듭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마음을 바꾸나요? 남편의 장점을 보세요. 단점만 보면 화가 납니다. 장점을 보면 감사해집니다. 장점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습니다. 남편이 술 안 마십니다. 이것들이 다 장점입니다. 선희 씨는 생각해 봤어요. 남편은 무심하지만 성실했습니다.
27년간 한 회사를 다니며 월급 벌어왔어요. 바람 피우지도 않고 술도 안 마셨습니다. 도박도 안 했고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 장점들도 있었네. 그날부터 선희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첫째, 남편의 장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생각했어요.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네. 예전엔 또 들어왔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마웠습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것밖에 못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 고마워.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쓰레기 버려줘서.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셋째, 기대를 낮췄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챙기길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넷째, 요구 대신 부탁했습니다. 설거지해. 가 아니라, 여보, 설거지 도와줄 수 있어? 말투를 바꿨더니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래, 해줄게. 다섯째,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무심했던 것들을 용서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마음속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부부 싸움이 줄었어요. 선희 씨가 화를 덜 내니 남편도 편해 보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 먼저 설거지를 했어요. 내일 뭐 하고 싶어? 주말에 같이 뭐 할지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3달이 지나자 남편이 꽃을 사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주고 싶어서. 선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27년 만에 받는 꽃이었어요. 고마워.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편해 보여. 응, 마음이 편해졌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으면 자신이 괴롭다. 용서하면 자신이 자유로워진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편은 편하고 나만 괴롭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평화롭다. 남편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남편 때문에 화날 때 기억할 5가지 지혜입니다. 첫째, 남편의 장점을 보세요. 단점만 보면 화만 납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한 번. 다 감사할 일입니다. 셋째, 기대를 낮추세요.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넷째, 요구 대신 부탁하세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말하세요. 다섯째, 용서하세요. 용서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화를 놓으면 내가 자유롭다. 선희 씨는 남편을 용서하고 장점을 보면서 비로소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바꾸니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남편 때문에 화나시나요? 무심하고 가사도 안 돕고 관심도 없나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화를 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용서하세요. 장점을 보세요. 기대를 낮추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 편히 하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처님 마음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님의 삶에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